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순입니다. 오늘이 6월 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40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좀 그전과 좀 다른 면이 현재 느껴지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장중에 이제 밀리는 정강후약식의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그 중에서도 코스닥은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증시였었죠. 하지만 최근 이틀 동안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면에 나스닥은 신이 났어요. 제 같은 경우 나스닥은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기업 목표가 있습니다. 10,000포인트 근처로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경기는 분명히 나쁘죠. 그것도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나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과연 적당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하고요. 또, 아무리 현재 유동성 장세, 초유동성 장세죠. 또 강한 성장 또는 현재 회복과 관련된 그런 투자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이러한 행진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엇갈리면서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조금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강후약이 나오면서 당시 이제 부학pon군지로 마감됐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재용이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불확실성으로, 특히 대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되면서 현재 그렇게 약간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몸조심하면서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정작 오늘 아침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심사가 기각됐죠. 그렇다면 그 악재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증시의 바탕을 이어받고는 오히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악재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 자율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전 세계 증시, 현재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또 유럽, 일본 증시도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 대비로 또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오버슈팅 돼 있는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증시 참가자들이 좀 먼저 반응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 그것이 횡보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든 약간 지수가 빠지는 지수 조정에 나오는 모습이든 일단 짧게라도 기술적 조정, 사실은 그러한 기술적 조정을 좀 밟고 나야 더 건강한 그러한 상승 장세가 나온다는 것이고 조정을 거쳐야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보다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또 외국인들이 그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관점에서 한 기술적 조정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죠.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현재 시장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된다는 건데요. 하여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간단한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특징을 좀 보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특히 제약주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올라가는데요. 그와 관련된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리고 사실은 바이오든 제약이든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으로도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바이오나 뭐 현재 또는 제약주들이 단기적으로 뭐 추세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종목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종목 중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약간씩 움직이고 있죠. 종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언급할 거고요. 예, 또 EUV 극점에서 노광계 관련돼서 제1탄, 2탄, 3탄, 4탄까지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1탄은 SNS텍, 2탄은 FST 어제 급등을 했었죠. 어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자, 3탄, 4탄이 움직이고 있죠. 동진세미캠, PSK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역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는 최근 VIP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특히 저한테 그런 그 도움 말씀을 받고 싶은 분들은 또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죠. 140-009 이쪽으로 한 100만 원이면 입금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성명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절대 우량주만 하죠. 그것도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우량주를 엄선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핵심 종목만 하죠. 그리고 종목을 크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새롭게 들어온 종목은 네이버, SKC, PSK, 테스라 이런 정도밖에 없죠. 네, 종목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하지만 네, 그조차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것과 아닌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어느 정도 헤아리신다면 한번 가입을 해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 상황은 미국 증시, 미국부터 먼저 보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1만 포인트에 근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연준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한다고 보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확대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뭐 큰 어떤 호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미국 연준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연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중국의 5월달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는 소식인데요. 4월달에는 늘었었거든요. 그다가 줄었으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 작년 동기 대비 즉 코로나가 있기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크게 안 줄은 겁니다. 지난달에 약간 이상했던 거죠. 따라서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한 그런 성적이었다.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신흥국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 또 현재 러시아 이런 국가들의 통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7원이나 하락하면서 1197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고요. 자, WTI 가격은 3.4% 하락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3.4% 급락하는 그런 모습. 사실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자발적인 감산을 공식적인 감산 외에 자기네 나라 의 자발적인 어떤 감산이 있었거든요. 그 감산을 중단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 시일가스 업체들이 그동안 좀 많이 파산할 때는 파산하고 하면서 살아남은 데는 다시 재가동한다는 소식도 좀 있었고요. 이런 것 때문에 WTI 가격이 좀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대략 한 이런 정도 수준 35달러 내지 40달러 정도 수준 잘하면 40달러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정도의 가격대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정도만 돼도 전기차한테는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이 됐죠. 호재가 될 만한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별반 외국인도 기관도 이에 따른 반응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일단 뭐 현재 큰 고민을 한 게 넘었다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 증시,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 큰 폭도 아닌데 약간 약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증시에 특히 심리적으로 다소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현재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것이 현재 장중의 전반적인 시장 심리나 또는 투자 지수, 종합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는 선물 지수의 틱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상단, 대장주 시작하자마자 내리면서 보였다가 조금 안정을 취하는 이 모습은 어제의 모습과 거의 닮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내림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는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현재 약간 조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은 좀 가벼운 조정일 것이다 라고 보고 이런 정도로 약간은 긍정적으로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 지수가 빠질 수 있으니 그 정도만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정도의 현재 베이시스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현재 1197원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보고 계신 화면에 두 가지 차트가 나가고 있죠. 위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WTI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급상승을 했다가 WTI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3.4% 비록 하루에 그 진폭은 크지만 최근 들어 현재 움직였던 그 전체적인 진폭에 비해서 큰 진폭은 아닌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가벼운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 환율의 일봉 차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2주 동안 연속해서 내려가면서 이 기준선인 달러당 1200원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글로벌 자산이 사실은 전 세계 위험 국가, 신흥 국가로 도로 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죠. 이 얘기는 지금 당장은 지수 부담 때문에 삼성전자 등의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사지 못하고 있지만 적당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또 그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되고 환차익까지 생기니까 또 달러로 표시되는 각계 주요 기업들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2중 3중으로 좋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시점을 저는 원래는 현재 6월 중순 이후로 봤던 건데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당히 쉬고 횡보 조정도 괜찮습니다. 꼭 지수 조정을 받을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죠. 적당히 시간을 좀 들여서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재상승 가동 됐을 때 그때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지수 상승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 이게 조금 현재 걱정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MBE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MBER은 전미경제연구소 공식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11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200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1년 동안 지속됐던 확장세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침체 시기로 진입됐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흐름은 확장세 끝났다라고 공식 표명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그래요. 실물 경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은행 WP 세계은행입니다. 2020년 금년 전 세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5.2. 이거 큰데요.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다. 그 연속적으로 계속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단 실물 경제 부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감염 재확산 우려가 좀 있어요. 현재 러시아, 인도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랬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또 지역별로도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같은 그런 경우에도 보면 오히려 확진자 수가 갑자기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 거의 10,000명 단위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워낙에 우리가 거기에 내성이 생긴 나머지 그런 것들을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계절이 바뀌면
재유행될 위험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쨌든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가 몸을 사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만약 그런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계속 지수나 전체 분위기는 우상향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관점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시장의 특징입니다. 일부 제약주들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잠깐 볼까요? 제일약품은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요. 중외제약도 많이 뜨고요. 그리고 또 일양약품 또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대웅제약, 보령제약은 조금 덜한 편이네요. 그리고 한때 제가 말씀드렸던 유한양도 한번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말이죠. 자, 이렇게 제약주들이 맥위를 떨치는 모습이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과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거기에 시장 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꼭 제약주뿐만이 아니고요. 코스닥 바이오주 중에서도 그 많은 바이오주 중에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앱클론 이런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한다는 건데 잘 올라가는 종목만 보여드려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이오 중에 또는 제약주 중에 극히 일부에 국한됩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죠. 삼성 SDI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이재용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LG화학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SKC가 나름대로 정고점을 벗기면서 보다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점, SKC. 그리고 그 외에 포스코 케미칼, 또 첨보란 종목도 있죠. 첨보는 뭡니까? 전해질 쪽입니다. 약간 다르죠. 에코프로가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그 상승 추세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다만 지수 따라서 약간 현재 멈칫되는 그런 흐름. 전반적으로 지수 상황이 양호하고 한 삼성 SDI나 LG화학이 나쁘지 않으면 치고 나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는 유럽발 호재에 좀 민감하고요. LG화학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테슬라에 테슬라에 대한 매출은 10%밖에 안 되는데 현재 2차 전지 매출 중에 말이죠. 상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테슬라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테슬라 또는 중국 모멘텀에 민감하다는 것.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는 보면 현재 KH 바텍 같은 드림텍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드림텍, 아모텍,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파트론 같은 이런 종목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은비락 거래요. MC넥스 같은 종목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보 종목을 올려놓고 스마트폰 아마도 하반기에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되는 것과 관련돼서 미리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것 관련돼서 이를 KH 바텍이나 또는 MC넥스나 또는 뭐 현재 파트너 같은 종목.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우면 말이죠. 아주 간단한 종목, 쉬운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UV 관련주 중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제 1탄 현재 제1탄 SNS텍 이들 종목은 쉬고 있죠. FS텍은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를 좀 말씀드렸고 제3탄이 동진세미캠 및 그리고 PSK인데 지수 흐름이 썩 유리한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수 관련주인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뭔가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EUV 극점에서 노광기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동진세미캠은 현재 감광핵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또 절대 의존을 했던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일단 일본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함에 따라서 거기서 국산화를 추진하는데 그동안 조금씩 해왔던 이 분야를 만들어왔던 업체가 동진세미캠인데 사실은 LCD용 강광회가 생산해왔던 건데 삼성전자의 의뢰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이른바 PR이라고 하죠.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아마 연말쯤 준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산 체계를 구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한다는 이 개념이거든요. 이제는 삼성전자도 할 수 없이 일본에서가 아닌 국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 선봉장에 바로 동진세미케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도 나쁘지 않거든요. PER 수준도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죠. 동진세미캠. 맥점에 있는 그게 5월 중순경인가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앞에 있는 4개의 종목이 모두 EUB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간 2번 단계에 있는 FST, SNS 미리 말씀드렸고요. 동진세미캠 말씀드린 원래 주 사업은 발표제인데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314억 그리고 PER 수준도 아주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동진세미캠이고요. 다음은 PSK인데 이 건식 드라이스트랩이라고 하죠. 건식 세정 장비. 그것도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에 묻혀져 있는 것을 건식으로 닦아내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장비가 세계 1위입니다. 그 장비 쪽으로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 46%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작년 동기 대비 4배나 좋아졌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3.5%입니다. PSK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면 가서 더 좋아져 내년도에 더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동진세미킴과 PSK는 어찌 보면 현재 같은 맥락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한가운데 EUB가 있다 하는 것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동진세미캠도 또 PSK, 동진세미캠 3만 원 정도 수준, PSK는 3만 2, 3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넉넉히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위메이드, 뭐 에코마켓 위메이드 잠깐 보죠. 위메이드 같은 웹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실 언택트와 관련 위메이드는 아니네요. 여기 있습니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또 에코마케팅 같은 현재 광고와 관련된 업체죠.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찌 보면 네이버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이버는 전체 갖고 있는 물량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통장, 또 온라인 통장을 또 개설을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동료까지 장착을 했고요. 특히 주목되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선봉장 역할을 하며 주요 하나생명이나 뭐 기타 삼성, 뭐 기타 삼성 대우 쪽, 삼성 대우 이런 쪽으로도 클라우드와 관련 수주를 부지런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장의 맹주로 자리 잡으면서 MS나 또는 아마존 같은 국내에서 한국의 MS나 한국의 아마존 같은 그런 존재로 부각될 소지까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절대 보유가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물량 많으신 분은 약간 주의적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물량 당연히 보유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고 적어도 금년 중 거의 30만 원까지는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반인데요. 3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이제 잠깐 자막을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3반을 보면 이거죠. HR, 그래서 이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뜻입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바이오가 리턴은 상당히 좋죠.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데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반반, 현재 그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스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반토막될 위험, 그 주가가 현재 시점에 반토막될 위험과 또 이 상태에서 2배 올라갈 확률을 따져보면 2배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신뢰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바이오록스가 제1순위, 제2순위는 셀트리온 정도가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죠. 현재 또 뭡니까? 뭐 LNC 바이오 정도 실적이 뒷받침은 되긴 되는데 LNC 바이오는 이게 뭡니까? 인공 조직 쪽이니까 성장성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개념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 이런 문제도 남아있고 좀 작은 종목이라 역시 신뢰성도 좀 떨어진단 말이죠. 주가도 많이 올라와서 이미 PER이 70배씩 되니까 현재 아무리 뭡니까? LNC 바이오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실적 때문에 올라간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딱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밖에 없다 하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확률로 따져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한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과 관련된 어떤 판타지를 갖고 계신 또는 갖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는데요. 신약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죠. 이미 신약 성공을 했다 할 정도로까지 각광받고 그걸 통해서 L 아웃,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침투까지 상당분 거의 10조 가까지를 했다고 했던 한미약품 보세요. 한미약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한때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신라젠은 어떤 거예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되어 있습니다. 한 15만 원 같은 경우 현재 12,000원 정도 거래 정지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각광받은 국내 최고의 바이오벤처 이러하는 김선영 박사가 만든 헬릭스미스라고 하는 것도 유전자 치료제가 성공하지 못했죠. 물론 실패도 아닙니다만 주가가 3분의 1 토막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도 코오롱 티슈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측면. 또 신약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성공을 할 것인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메디포스트 줄기세포의 국내 2호 업체, 세계적인 업체, 줄기세포만 따지면 세계적인 업체고 신약 개발 국내 허가를 받은 것이 2012년도 그 당시부터 한 상품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와 관련된 재래혈과 관련된 실적은 나와 있지만 현재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실적은 물론 나오고는 있지만 충분히 성공이랑 이를 정도로까지의 실적은 아직은 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줄기세포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점은 파미슬도 마찬가지고요. 또 안트로젠이나 강스템 바이오 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줄기세포 치료제만 따진다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즉, 치료제로서 현재 개발은, 허가는 승인은 받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내에서의 바이오는 유난히 우리 증시에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상당히 높다는 거. 더군다나 또 주가가 상당히 가변적이고 또 너무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치인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제약주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조금 부진한 편에 있는 종목이 제일약품입니다. 현재 EPS가 현재 1,000원도 채 안 되는 종목인데 주가는 55,000원. PER이 50배 순간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런 거죠.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약간 투기적인 성격이 좀 상당히 강하죠. 이런 것을 잘못하면 현재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페인될 수가 있다는 거. 투기적인 시장을 쫓아다니게끔 돼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가급적 이런 투기,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지만 이런 것에 현혹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300개나 된다는 그 중에 한두 종목 올라간다고 해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웬만큼의 승리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정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고다 하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 좋고요. 또 글로벌 특히 CMO와 관련된 한 수주를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12건을 현재 예상하고 있던 건데 벌써 5건 이상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 및 미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업체로 계속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CMO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누구도 지금은 족탈불급이 쫓아오기 어려운 지경까지 지금 완전한 초격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를 벌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1공장, 2공장 넘어 뭐 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고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도 있죠. 또 현재 협력사 에피스와 지분을 반반씩 갖고 있는 바이오젠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현재 지금 FDA
승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두카두마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현재 알츠하이머병 세계 제1호 치료제죠.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진 그것을 개발해서 신약화가 되면 그것을 CMO, 즉 위탁 생산을 맡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되는 것이죠. 또 자회사 FPC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원래 금년 목표가 70만 원인데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바꿨죠. 얼마 전에 목표 가격 금년 목표 80만 원, 내년 100만 원입니다. 원래는 2021년까지 100만 원 받던 건데 현재 그걸 당겼습니다. 내년에 100만 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그 200만 원은 2022년, 원래는 2025년에 200만 원 받던 건데 2022년이면 내후년이면 200만 원까지 갈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정도 성과면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그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직접적인 고리를 그냥 가지시는 것이 그 실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을 감안해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